한 달 만에 다시 찍는데요. 사실 IR 담당자, 공시 담당자들이 제일 바쁜 시기가 연말부터 3월 말까지입니다. 주주총회 준비하고 대응하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3월 말까지 주총하고 사업 보고서를 내야 일단락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5월 15일까지 1분기 보고서를 내야 이제 급한 거 좀 끝났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모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 상장 폐지, 상장 폐지 위기에 빠진 회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3월 예. 말까지 사업 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일하게 감사 보고서도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주총 1주 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내야 되고요. 근데 그때까지 못 내겠다라고 하면 지연 제출 공시를 하게 되고, 뭐 3월 말까지, 뭐 4월 초까지 낼 수는 있는데, 멀쩡한 회사들이 갑자기 감사 보고서를 못 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혹시 상장 폐지를 당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경각심, 위기를 느끼시게 되고 지금 딱 그 상황인데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건 인터로조입니다. 보시게 되면 인터로조가 회사 가치 1조 정도로 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을 뭐 외부에 매각을 하는 그런 딜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거래 정지를 받았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재고 자산이 470억쯤 되는데 그 재고 자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삼일회계법인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3일 회계법인은 470억 원이 넘는 재고자산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회사로부터 재고자산에 대한 목록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토로조에 대한 걸 좀 보시게 되면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왔다고 문제가 되는 그날 아침까지도 그 전날 인터로조가 KRX 헬스케어 업종의 중에서 5%나 올랐고 제일 많이 올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인터로조가 감사 보고서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요. 시총이 3,300억 가량 되는 큰 회사입니다. 이런 큰 회사도 지금처럼 감사 보고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의견 거절의 근거라고 해서 감사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현재 재고 자산에 대해서 재고 자산 그 실사를 연말에 하게 되거든요. 실사를 할 때 제대로 보지 못했다. 목록도 못 봤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한다. 그리고 매출에 대해서 정확성에 대해서도 매출의 정확성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거 이상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3일회계법인이요. 그 연결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10억 정도 는 것 같고요. 재고자산은 40억 있는 거 아니에요? 40억. 매출 예, 그렇습니다. 채권은 640억에서 한 그러면 685억으로. 네. 한 매출 채권은 작년 대비해서 40억 정도 늘었고, 재고자산은 작년 대비해서 70억 정도 늘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회사와 감사인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240억, 올해 180억입니다. 순이익은 180억, 140억 정도.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외부 감사인에 관한 사항을 보게 되면 작년까지,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는 이촌회계법인에서 했고요.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3일회계법인이 했습니다. 이렇게 회계법인이 바뀌면서 그 전에 진행해왔던 매출채권이라든지 재고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새로
들어온 회계법에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면 음. 외부에서 이걸 미리 알 수는 없었냐? 약간의 이상한 징조가 있긴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손익구조 30%의 변동 공시를 하게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이익이 한 40% 정도 줄게 됩니다. 매출은 5% 정도 줄었는데 이익이 한 40% 줄게 되죠. 이렇게 약간의 이상함이 있었다라면 이걸 간파했더라면 손절을 내지는 매각을 할 그런 그 찬스는 한 번 정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주주를 보게 되면 국민연금, KB자산, 베어링자산 뭐 쭉 있습니다. 피델리티도 있고요. 이렇게 훌륭한 큰 자산 운용사들이 투자를 할 만큼 좋은 회사였는데 이런 이슈가 생겼다라는 거고 이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 우선 이 회사가 인터로조잖아요. 저는 왜 이름이 인터조로? 인터조로? 이렇게 만화나 뭐 맥주에 나오는 조로 뭐 이렇게 인터조로가 생각이 나서 이름이 익숙치가 않네요. 또 CI가 옛날에 진로 이 조로 거꾸로 가면 인터조로라고 지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로 소주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옛날에도 진로가 이렇게 시작이 있었는데 이랬던 것 같고요. 이 덕분에 정상적인 회사도 한순간에 감사 의견이 거절이 나오고 상장 폐지의 위기에 불이한다는 이제 코스닥 회사, 이제 한국 상장사의 디스카운트가 더 커지지 않나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거 회사가 괜찮은 회사 같은데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23기가 단기인가요? 이게 왜 여기 3일회계 법인인데 단기가 2,000회계 이게 뭔 뜻인지 잘 몰라서. 자연거 부추던 겁니다. 아, 이게 요거는 그 예전 작년 사업 보고서고요. 밑에 거는 이제 네. 감사 보고서 붙인 거고.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3년 동안 이춘이 감사를 해서 적정으로 계속 나왔는데 3일회계 법인이 뭐 지정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감사를 하면서 그 이 매출채권이나 매출에 대해서 특히 재고자산, 매출채권 이제 회계가 이제 기본적으로 재고자산이 있어야 이제 당기순이익하고 이게 나오는데 영업이익이라는 매출총이익이라는 게 원가를 구한 차감액을 이제 역으로 구하게 돼 있는 거라서 회계적으로. 근데 재고자산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겠다라고 삼일회계 법인이 얘기한 거고 이촌회계법인이 핵심 감사사항이 매출채권하고 대손충당금이면 이거 거래처뿐만이 아니라 거래처 하기 전에 실사를 내용이 요게 핵심 감사 사항이니까 봤을 텐데 이촌도 그렇게 조그만 학구방이 아니라서 나름 그 시스템이 있고 다 돼 있는 건데도 이러네요. 그리고 이거를 하하 이 회사 좋은 회사 같은데 이렇게 될 때까지는 이거는 시장에서도 좀 문제가 인지를 잘 못했던 것 같고 인지를 한 시점이 아마 아, 사업 보고서나 감사 보고서, 대출 기한 연장 보고서, 요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 기타 경영상으로 이제 요걸 내게 돼 있는데, 사업 보고서는 아직도 안 냈네요, 근데. 감사 전 일주일까지 사업 보고서를,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사업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감사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감사 보고서는 뭐, 의견 거절로 냈고, 의견 거절로 냈는데 사업 보고서를 미리 준비해 놨을 텐데 예, 제출을 하지 않았네요. 어찌됐건 얘들이 사업 보고서를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이의 신청이고 뭐고 없이 그냥 그 형식적 실질 심사로 가는데 감사 보고서가 이렇게 된다고 해도 10일까지는 제출을 할 것 같긴 합니다. 10일까지 제출을 할 것 같고 그건 좀 아직 시간이 다음 주 근데 10일이 선거일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재밌는 게 이런 이슈, 우리가 멀쩡하다고 생각을 했던 회사들 가운데서 감사 보고서의 의견이
예상과 다르게 정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적정으로 나오지 않아서 거래가 정지된 이슈가 제법 있었고요. 그런 회사들 특징이 있습니다.